뭐라 하면 역류태극하니 그랬죠. 여기는 태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천지자연의 이 모든 것을 아울러서 뭐라고 표현하면 우리가 태극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극 속에 자연스럽게 뭐가 있냐면 위와 아래, 그죠? 낮과 밤이라고 하는 그 양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옛사람들이 어떻게 표현을,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괴로 쭉 표현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역류태극하니라고 하는 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어서 최고가 아니라 그랬죠. 그 하늘의 기운이 반드시 땅 속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그리는 순서도 항상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태극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 태극에서 양의가 나온다 그랬죠.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낳는다라니까 항상 양선음후 개념입니다. 성하고 아까 뭐예요?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낳는 것이 되니까 생성이 있고 생 개념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낳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역유 태극하니라고 하는 공자가 말씀하신 태극의 개념이고요. 태극에서 태극 뭐예요? 역류 태극하니 태극생 뭐예요? 양의하고 그랬죠. 두 개의 모양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의라고 하는 것은 자 모양이 되고 그 모양이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글자 어차피 우리 뭐 글자 공부하니까 양이 되고 이것은 바로 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양이 되고 음이 되고 그 다음에 양의생 사상이라 그랬죠. 양의에서 사상을 낳았다 그랬으니까 혼자는 뭐 기운일 뿐이죠. 뭔가 좀 모양이 잡혀진다 그러면 둘이 만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양의생 사상 양이 먼저 양 낳고 양이 음을 낳고 그 다음에 음이 먼저 양을 낳고 항상 양선음우 법칙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순서는 양선음우가 되고 그래서 모양이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비로소 뭔가 어렴풋한 상이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상이 있고 상이 있는데 네 가지니까 사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상이 되고 순양이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태양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순양이니까 태양이라 표현하고 항상 이건 속이 되고 이거 위가 겉이 되는 겁니다. 그럼 모양은 어디서 위에서부터 아래 항상 이렇게 보는 거죠. 드러나서 보이는 거니까 드러나 보니까 음이죠. 그런데 속에 갔더니 뭐예요? 양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음은 음인데 음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죠. 그래서 소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는 쭉 봤더니 얘는 뭐예요? 양이죠. 그런데 끝까지 들어가 봤더니 뭐예요? 음이죠. 그래서 소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완전히 큰 음이다. 그래서 태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태음. 말되기도 그렇죠. 양음 순서죠. 순서가. 그리고 다시 한번 아까 이제 천지인 삼재가 돼야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거기서 계속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 둘 셋 그냥 홀수로 돼야 계속 움직이는 거죠. 홀로 모양. 그래서 다시 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해서 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양이 나오고 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태음에서 바로 뭐냐면 하나 둘 요게 나오죠. 그 다음에 요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8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이제 천지인 삼재이치로 이루어지니까 비로소 여기다 뭘 걸 수가 있다. 그래서 8개가 되고 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그 땅을 주고 거기다 이제 그 봉토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봉토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적절한지 아닌지라고 해서 이제 점을 쳐보는 것인데 여기에 건다라고 표현할 때는 우리가 옛날에 궤도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건 손으로 거는 거 하나밖에 안 되니까 주역은 두루두루 이치를 다 갖추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8괴가 되고 몇 번 변했느냐면 한 번 변하고 두 번 변하고 세 번 변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면 항상 삼변성도다. 천지인 삼재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서 자 만물을 냈듯이 그죠? 그래서 세 번 변하여서 도를 이룬다라는 말로 쓰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둘 낳고 하나가 둘 낳고 하나가 둘 낳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노자에서 일생이라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이 일생이법의 이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생이법의 이치. 그래서 삼변성도 하면은 만물이 나오는 거죠. 그 모든 만물은 다 뭐를 한다? 음을 짊어지고 또 노자 얘기로 하면 아까 음을 부음하고 포양 그죠? 부음 포양을 하고 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 순서가 그래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오는 거죠.
순서는 그래서 이걸 차서도 팔괘 차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팔괘 차서의 순서에 따라서 차서도 팔괘 순서에 따라서 자 이거 첫 번째니까 일하고 항상 그 뜻글자라고 하는 것은 체가 되는 글이 있고 용이 되는 글이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씁니다. 체와 용어로 쓰는데 이거는 우리가 보이는 하늘의 상이죠. 하늘의 상을 표현합니다. 하늘의 상은 순양이다. 그래서 천이라고 상으로 표현할 때는 천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지인 삼재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큰 것이 바로 천지인 삼재 가운데에서 이게 천지인 삼재죠. 대라고 하는 것 자체도 그중에서 가장 으뜸이 하늘이라 표현했고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와 더불어서 천지인 삼재를 대표한다라는 의미에서 건이라 이렇게 씁니다. 그죠? 건이라라고 할 때 천자문 우리 공부했지만 지금 해가 떴으니까 현재가 되고 어제는 10은 갔죠? 그리고 새로 올 10이 나중에 있으니까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은 하늘이 되고 그 다음에 지가 되는 땅이 있고 그 위에 만물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천지인삼재를 주재하는 하느님 할 때는 바로 건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로 제일 먼저 나오니까 일건천하고 그 하늘에서 다시 이제 음기운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밑에는 자 양이라고 하는 것은 실하다라고도 표현하고 또 한편으로는 실한 것은 꽉 차 있으니까 또 달리 표현하면 뭐라고도 그래요? 막혔다라고도 표현하죠. 순양이니까 또 강하다라고도 표현하고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비어있죠? 허하다라고 표현하고 허하니까 뭐다? 부드럽다 해서 유하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을 이건 참 양이죠. 양과 음이라고도 표현하고 뭐 실과 허 그 다음에 강과 유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들 표현합니다. 사람으로 표현하면 남자 여자 뭐 이렇게도 보여 나무로 표현하면 나무 줄기 가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막혔다 밑에는 막혀 있고 위에는 이렇게 해서 좀 부드럽게 빠지는 상이 되는 거죠. 막히고 빠져 있으니까 이걸 연못의 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연못이다라고 하는 것은 두루두루 물이 되고 사방으로 다 둘러싸면서 만물을 기른다. 그래서 은택택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연못이 되고 자 이것을 괴명으로는 뭘로 표현하면 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연못에 위에 물이 이렇게 하고 거기서 그죠 이 만물을 다 길러 나간다라는 의미에서 태라고 쓰고요. 두 번째 그래서 이 택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깥으로는 환하고 소음인데 그죠 가운데는 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깥으로 환하고 안으로 어두운 내암 외명의형인 뭐냐면 불이 되겠죠. 자 글자는 이 불은 뭐냐면 위로 치솟아 오르는 겁니다. 염상하는 모습을 표현했고 괴는 불의 그 성질을 표현했죠. 바깥은 환하고 안은 요 모양 그리고 괴명은 뭘로 표현하면 불은 어떻게 된다? 혼자 돌아다니나요? 혼자 돌아다니는 혼불 귀신불이 되는 거죠. 불은 반드시 뭐냐면 타는 매개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걸린다라는 걸릴 리자 개념이죠. 걸릴 리라고 하는 것. 자, 짐승이 가면은 발자국이 남고 새라고 하는 것도 항상 뭐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걸리다 또는 떠나다 또 아름답다 이 표현이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불의 상이니까. 불이라고 하는 건 타서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다라는 거에서 세 번째의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밑에가 양기운이 되고 위에가 순음이죠. 속에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양은 움직이는 것이죠. 양동. 양은 움직이는 것이요. 음은 고요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양동 음정의 상이 되고요. 그래서 땅 속에서 양이 지금 계속 우릉우릉하고 움직이는 요 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뇌라 그랬죠. 언제 움직이느냐. 봄비가 딱 내리면은 땅 속에 뭐예요? 땅 속에서 씨앗들이 싹싹 움직이는 겁니다. 봄비 내리는 때. 그것이 바로 지인에 해당되는 거죠. 땅 속에서 비가 내리니까 바로 이제 농사 때가 된다 이 소리입니다. 비가 내려 속에서 막 씨앗들이 우릉우릉 움직이는 거. 그래서 이게 네 번째 해당되고요. 순서상으로도 그렇죠. 하늘에서 아까 수화목금토 그런데 하늘에 양기운이 내려와야 물을 만나 가지고 물을 만나는 따뜻한 기운이 있어야 되죠. 따뜻한 기운을 만나서 그 속에서 뭐가 난다? 싹 튼다 이런 의미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되는데 다섯 번째 얘는 뭐가 되냐면은
저 위에는 막혔고 아래는 흩어지니까 자꾸 내려오는 상이 되는 겁니다. 바로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바람이죠. 바람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불어내리는 계절풍을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불어내리면서 만물을 다 변화시키죠. 부딪히는 게 있으면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벌레가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다 파고 들어가서 움직이는 거죠. 이것이 바람의 모습이 되고, 남들은 다 위로 가고 싶은데 얘는 어때요? 바람은 계절풍을 얘기한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죠. 얼마나 공손합니까? 그래서 이름을 뭘로 붙였다? 괴명이 공손하다라고 하는 손입니다. 공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두 사람이 그죠? 함께 같이 하면서 뭘 더 중시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더 중시하는 이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손풍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잘 보니까 푹 빠지다가 걸리죠. 아무리 물이 험하고 험하다 하더라도 어때요? 가다 보면 빠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걸리죠. 구덩이라고 하는 거 밑바닥에 다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자, 이거는 물이 되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 다음에 뭐냐, 각각의 지류가 모여가지고 모이고 모여서 나중에 큰 물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물수라고 할 때 지류가 모이는 요 상입니다. 요 상이 되는데, 그럼 물은 빠지니까 구덩이 감자가 되는 거죠. 물수자를 쓰지 않고 감이라 표현하는 것은 물은 반드시 구덩이를 채우고 난 뒤에야 흘러간다 그랬습니다. 맹자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감이라 표현했고, 물은 빠진다, 어둡다 이런 뜻으로 표현한, 감감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요렇게 해서 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우뚝 솟아있는 산, 단다체 마지막 끝이 되고 밑에는 흙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그래서 뾰족뾰족한 그 산을 나타나고, 산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못 가는, 그래서 그칠 간이라는 의미에서 간이라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양기운이 이제 막 하나 나오는 때니까 그 일시, 그래서 해의 뿌리라라고도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뭐냐면은 순음으로 이루어진 그저 땅이죠. 흙이기 때문에 흙은 그 속에다 만물의 씨앗을 다 담고 있다가 길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라 표현했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모든 만물을 다 쭉쭉 자라게 해주니까 편다라는 의미에서 신자를 붙이고, 그래서 땅시인이라는 개념이죠. 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역의 8괴입니다. 8괴에서 아직 못 외우시는 분이 있으면은 천자문에서 맨 처음에 이걸 가리키고, 이걸 알아야 글자 뜻도 알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은 반드시 또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랬죠. 왜? 태극기를 쓰니까. 태극기에 건곤, 감리 요 네 가지를 씁니다. 요 네 가지를 쓰는데, 요 네 가지는 가만히 보면은 다른 놈은 요거는 엎어지면 어떻게 돼? 얘 되죠. 얘가 엎어지면 얘가 되고 하는데, 얘는 뭐 엎어지나 맺히나 다 똑같은 모양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한다? 자, 넘어지는 것을 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굴린다 라고 하는 걸 전이라 표현합니다. 그 굴리거나 넘어뜨리거나 하더라도 안 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거를 부도전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한반도 땅에서 삼국시대 이래로 정말 오랜 세월 살면서도 외침을 그렇게 받는데, 일제시대 때 망할까 싶었는데 망하지 않고 그죠? 오뚜기처럼 다시 쓰고 망한 지 얼마 만에 저 뭐 세계 뭐 맥대 강국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것이 아마도 우리가 그 주역의 도가 하여튼 면면이 흐르는 나라다 뭐 흔히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것은 천지 자연에다가 그대로 주역의 괴상을 담아낸 내용이에요. 그래서 천지 자연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속에는 사람, 짐승 뭐 등등까지를 두루두루 나타냅니다. 이를테면은 하늘이다 그러면 둥글죠. 사람 몸으로 표현하자면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머리. 그 다음에 이건 연못입니다. 사람 몸으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 나불나불 입입니다. 그죠? 입의 모양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뭐겠어요? 화. 단단하고 속은 열나는 이거 심장. 그죠? 심장 이것도 눈. 겉으로 보이는 걸로 합시다. 눈에 해당되죠? 눈이라는 건 겉에 흰 자질 있고 속 까만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눈이라고 하는 빛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음이 속으로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겠어요? 양은 움직인다 그랬죠? 음은 고요하고 맨 밑에서 움직이는 거 발, 그죠? 족.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괴 나중에 다 이거 의미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건 뭐예요? 손. 아니, 손. 손은. 풍은 뭘까요? 이건 뭐지? 갑자기 손이 들어온다니까 갑자기 손이 그 뒤에 있는데 갑자기 잊어버리네. 네? 아, 저기, 맞아. 넓적다리. 넓적다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 속으로 가려져 있고, 넓적다리 개념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는, 요거는 귀 개념으로 표현해. 양의, 이 소리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귀 개념으로 표현하고. 얘는, 얘 붙어 있으면서 밑에 너덜너덜한 얘가 팔, 그야말로 팔. 그 다음에 여기는 배. 한복판, 땅이니까 제일 복판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짐승으로 표현하자면 얘는 말로 표현하면 되겠죠. 씩씩하게 그 달리는 말. 여기는 양. 서양의 양이라 우리 서방태 양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새 가운데 꿩. 작은 직선 72페이지에는 양. 그 다음에 얘는 아니야, 그냥 요새 그거 보고 하지 말고 생각해보라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은 그 평소에는 어두울 때 봄에 이렇게 땅속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가을이 음기운이 되면 다시 들어가는 용에 해당됩니다. 이걸 용으로 표현하고요. 이거는 바람풍. 이거 이렇게 쪼아대는 저기 새 가운데 닭이에요. 닭이 자꾸 땅을 파고 계룡산이라고 할 때 계룡산 이거 풍뢰 우리가 미리 하나 정도 공부하면 풍뢰 입괴가 있죠. 이거를 계룡산으로 표현합니다. 보탬이 된다 그래서 옛날에 그 조선왕조가 저쪽에 계룡산 쪽으로 천도할까 하는 것도 이걸 본 거죠. 바람 깨니까 이게 닭이죠. 닭이라 그래서 개. 그 다음에 이게 용이죠. 그래서 계룡산으로 천도하는 것이 국에 도움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주역만 좀 알면 재밌는 거 참 많아요. 써먹을 게. 그 다음에 용 갖고 그 다음에 닭이었고 여기는 감. 캄캄한 어두운 음물 같아요. 대표적으로 저기 돼지인데 어두운 듯한데 참 밝은 놈이 바로 돼지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문의 형태이기도 하니까 개죠. 뭐 그죠. 개 지킨다란 개가 되고 이거는 당연히 소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뭐 사람으로 표현하자면은 사람으로 표현하자면은 중요한 것은 이제 크게 보면은 태양하고 태음이 있죠. 그러니까 노양 나중에 이제 변한다 세 개로 표현할 때는 노양이라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노음이라 이렇게 씁니다. 노음이라 쓰는데 하늘이라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땅을 만나는 거죠. 땅을 만나 가지고 땅을 만나서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항상 혼자 있는 것이 주가 이게 전부 다 양이죠. 양이 되고 여기서는 뭐가 되느냐면은 하나 되면 음이 먼저 하나 나오고 음이 가운데로 나오고 음이 끝으로 나오고 이제 아까 원래 하도수에서 노양 위수 그 숫자로도 표현해야 되는데 아직 이걸 안 해가지고 설명을 안 했는데요. 하늘이 노양이 되는 거죠. 사람으로 표현하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밑에 있는 양 하나 이게 제일 처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장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남이 되고 가운데 두 번째가 되는 중남이 되고 세 번째가 소남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장녀가 되겠죠. 장녀가 되고 중녀가 되고 그 다음에 소녀괴가 됩니다. 소녀라 이렇게 표현하죠. 소녀가 되고 숫자로 표현하자면은 하늘이다 그럴 때 아까 3으로 표현하는 거죠. 1이라고 하는 것은 생하는 것이 되고 3이 돼야 되니까 얘는 3이 되니까 3은 9가 되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2가 그죠? 2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2로 해서 둘 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6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역이라고 하는 그 괴의 효를 표현할 때는 전부 다 이 숫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역을 양과 음양학이라 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숫자로 표현해서 구륙지학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륙지학. 왜냐하면은 자, 그 주역의 괴에서 만약에 이런 괴가 있더라. 이런 괴가 있더라 그러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처음이라 그래서 초라는 말을 써요. 초. 왜냐하면 1이라면은 1번 하면은 1등이라 이런 소리도 나오니까 그래서 처음이라 그래서 밑바닥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밑바닥부터 시작하는데 양이니까 초하고 뭐라고 붙이냐면 초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상관없습니다. 이제 양인지 음인지만 구별해 주면 돼요. 음이니까 뭐라고 붙여요? 6이라 붙이고 두 번째다 6이. 그 다음에 6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겠어요? 94 이렇게 되고 얘는 뭐다? 65. 맨 꼭대기는 6 그러면 그 다음에 7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끝난다. 그래서 상이라 표현하고 상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효를 표현할 때 9 아니면 6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역을 구륙지학이라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자, 태양수 구라 그러고 이거는 전부 다가 아버지는 노양이죠. 아버지는 늙은 아버지니까 어쨌든 아들 셋 낳는다. 늙은 아버지. 그래서 노양이 되는 겁니다. 노양이 되고 얘네들은 양이 하나씩 조금 있죠. 그래서 얘네들 셋을 전부 다 뭐라고 한다? 소양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소양이라 표현하고 여기 상에서는 자, 소양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노음이 되겠죠. 여기는 노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셋을 뭐라고 한다? 소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음이라 표현하고 숫자로 표현하자면은 노양 그래서 노양수 얼마? 9 이렇게 표현해요. 아까 노양이라고 했죠. 노양수 9라 이렇게 표현하고 숫자로만 표현할 때. 그 다음에 얘는 노음수 6이라. 그 다음에 소양수 얼마? 3이죠. 3, 2, 2이니까 그죠? 7. 2, 3, 2. 2, 2, 3. 전부 다 7이죠. 그래서 소양수 7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소음수는 2, 셋이니까 얼마가 돼요? 8이 되죠. 8. 그래서 그 노양수 9, 소양수 7, 노음수 6, 소음수 8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수는 어쨌든 다 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요 개념도 알아두셔야 이제 나중에 편할 것이고 하나까지만 더 합시다. 그 다음에 이거는 주역 공부해야 되니까 세상 없어도 이제는 외우셔야 돼. 천자문이야 뭐 당연히 기본으로는 해야 되죠 하면서 여기다가 자 이거는 차서도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차서도인데 나온 순서는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어디다 써야 되냐면 이제 음양 8궤도로 두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음양 태극도에다가 집어넣어 두는데 자 어떻게 외우느냐 하면은 자 오행 항상 오행이치에서 먼저 이게 선천팔계 방위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천팔계도. 선천팔계 방위도 그러면 먼저 하늘이 여기서부터 내려오겠죠. 하늘이 순양으로 극대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순양이 되고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 이태태 순서가 이게 되죠. 양이 조금 줄어들죠. 그 다음에 삼리화에서 양이 자 겉으로 이제 해가 뜨는 요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사진내 그래서 양이 순서대로 보자면 양이 요렇게 자라나서 이렇게 되는데 선천에서는 먼저 양 기운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쓰는 순서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일건천, 이태태, 삼리와 사진내 하고 그래서 양이 다 하면은 그죠? 다음에 다시 음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음이 조금 하나 나오죠? 그래서 오손풍, 그 다음에 육감수, 그 다음에 칠간산, 그 다음에 팔곤지 해서 이렇게 두는 거죠. 밑에서부터 안에서부터 이렇게 그려나가니까 6, 7, 8 해서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일건천, 이태태, 삼리화, 사진뇌,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해야 이제 선천팔계가 되고요. 이게 책이 어디 있느냐면은 요 책도 있고 여기 69쪽 요 글이 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책에 있는 걸 제가 여기다 뺏겨서 집어넣었으니까 근데 이 책에 있는 거는 보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요 책에 있는 것이 40쪽
40쪽에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43쪽에 있는 내용이 있죠. 43쪽에 있는데 외우기는 건1, 태2, 2, 3, 43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걸 가지고 외우세요. 여기 외우기가 좋습니다. 요 책으로 여러분들 책이 70쪽인가요? 아니면은 69, 제 책은 69쪽인데 70쪽이에요. 70쪽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일단 익혀 두세요. 익혀 두시는데 그림 그릴 때 제가 천자문 시간에도 강조하지만은 나 바람께 그린다 그러면 손께 그린다 그러면은 다 그려놓고 보면 똑같은데요. 반드시 어떻게 그린다? 밑에서부터 요렇게 그려야 되더라 라고 하는 거. 1번. 그래서 반드시 익혀 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관련된, 그래서 복희시 8개 방위지도라고 여기다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앞에서는 선천팔계 차서도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이제 이건 조금 더 있다. 다음 주에 이제 먼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나중에 본문 쭉 들어갈게요. 그래서 문왕 8개 방위도라고 하는 것이 아까 그렸던 낙서 구궁수리, 그죠? 낙서 구궁수리하고 같이 연결되는 내용이고 그 관련된 내용이 지금 72쪽에, 여러분들 지금 73쪽인가요? 각자의 그 여러 가지 사물들과 연관된 것을 거기다 쭉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붙여놓을 내용이 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다 이어져 있죠. 이게 옛날 사람들은 이제 손으로 이것저것 하니까 왼손으로 보면 하늘괴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가운데는 요걸 가지고 표현하죠. 하늘괴는 이렇게 해서 엄지손가락 붙었습니다. 그래서 하늘괴는 이렇게 둥글죠. 모아야 둥글죠. 이 괴가 이제 3획이니까 한획, 두획, 세획이에요. 왜 상효, 중효, 하효 이렇게 됩니다. 하늘괴다 그러면은 이거는 떨어진 거죠. 가운데 엄지손가락 붙어야 되니까요. 그 엄지손가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쪽에 지산 겸괴 가면은 최고로 그 공순한 괴가 바로 이제 겸괴가 되는데 이 중에서 손가락으로 표현할 때도 한번 보세요. 요렇게 만나고 요렇게 만나고 요렇게 만나고 그다음에 긴 손가락끼리 한번 만나보세요. 지들끼리 만날 때는 어때요? 되게 뻣뻣하죠. 근데 제일 짧은 놈한테 와서 다 인사하죠. 짧으면서도 얼마나 훌륭한 덕을 갖추고 있는지 우리가 1등 할 때도 이걸로 하잖아요. 그죠? 괜히 가운데 그러면 욕하는 거가 되죠. 그래서 엄지손가락의 겸손한 그래서 휘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엄지손가락 휘자로 해서 그래서 손가락에다 이렇게 두고 보는 건데요. 거기 보면 건이다 그러면 건은 이렇게 해서 붙었죠. 그래 하늘괴가 되잖아요. 그죠? 건삼년 그럽니다. 거기서 그래서 건괴는 그죠? 건은 획이 다 붙었다 그래서 건삼년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에요. 거기 붙어있는 내용 중에서 어쨌든 이해는 다 해야 되니까 그죠? 건은 세 개가 다 이어졌다 해서 검삼년이 되고 그 다음에 태는 자 위에가 하나가 잘라졌죠. 그러니까 태는 위에가 하나 잘라졌으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가 표현이 이거 태상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위가 끊어졌다 그래서 태상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삼리화죠. 그러니까 음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이 허중 가운데는 잘라졌다 그러면 안 돼요. 가운데가 잘리면 앞이 연결 안 되니까. 그래서 이는 가운데가 비었다 그래서 이 허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진뇌가 되는 거죠. 이 진은 위에 두 개 다 잘라졌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맨 아래 하나 있는 걸 중심으로 하니까 진하련이니까 위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진하련에서 그죠? 진 아래만 이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음 한참에 손가락 장난 많이 하세요. 손가락 열심히 잘 놀려야 치매 안 걸립니다. 이 공부하는데 죽었다 깨어나 치매 안 걸리고요. 자, 그다음에 진하련하고 그다음에 오손풍이 되겠죠. 바람개는 밑에가 어디 그죠? 손 그래서 하철 아래가 잘라졌다 하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거는 그죠? 삼획계에서 손하절 손가락 잘 놀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손하절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다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가 감수인가요? 그러면은 감 가운데가 이어졌다. 그래서 감중연 하면 되겠죠. 감중연 하면 두 개는 이렇게 가야 되겠죠. 감중연이 되고
감중년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중산 간깨인가요? 맞죠? 간깨죠? 간이다 그러면은 간 뭐예요? 간상년이 되겠죠? 위에가 이어졌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두 개 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간상년. 그 다음에 다 된 거죠? 그러면은 쫙 펴야 되겠죠? 네모. 그죠? 땅. 그러면은 뭐예요? 곤은 세 개가 다 끊어졌다 해서 곤삼절 해가면서 손가락 연습 열심히 하세요. 머리 돌리는데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 그 그림의 맨 앞에 있는 겁니다. 맨 앞에 여기에 그죠? 건삼년, 태상절, 이허중, 진하련, 손하절, 감중년, 간상년, 곤삼절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천팔계도로 쭉 일건천부터 해서 쭉 외우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질 괴덕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뭐 이거 뭐 아까 뭐 설명하면서 다 된 것이고 하늘이다 그러면 씩씩하니까 건이다 표현했고 연못은 기뻐하는 것이고 그 다음 그래서 기뻐함이라고 할 때 우리가 열이라고 할 때 이제 이거 이해가 되겠죠. 왜 택괴가 왜 들어가 있는지 그죠? 택괴라고 하는 것은 자 연못이 되고 모두 두루두루 은택이 되니까 말씀 원자에다 연못태라고 하는 것이 연못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후천팔계로 표현할 때는 서방태 가을이 되고 그래서 곡식을 다 거두고 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기쁘다라고 할 때 이걸 쓰고 그 마음으로 기쁘다라고 할 때도 이걸 쓰고 그래서 태를 쓰는 이유가 다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의 괴상, 괴명 모르면은 뜻글자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가서 이제 아무리 그저 그 주역 모른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괴를 알려드리는 것이 이거 모르면은 뜻글자를 전혀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수하고 괴상하고 두루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본적인 건 됐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본문 조금 읽어가면서 다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시면